자, 일과 에너지입니다. 이 그림이 좀 약간 상징적인 그림인데, 이 사람은 사실 무겁게 들고 이동을 하고 있어, 그쵸? 근데 이 여자분은 이제 마트를 끌고 좀 가볍게 이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배우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일의 양이 0이 돼. 얘가 불쌍하게 일의 양이 0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힘을 주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이 0이 아니야. 둘 중에 누가 일을 많이 했냐? 그러면 이 여자가 일을 더 많이 한 거야. 이 사람이 힘들어도. 왜냐하면 힘은 위로 줬는데 이동 방향은 이쪽 방향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은 과학에서 일 이런 거 정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뭘 좀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뭐 속력을 나중에 계산한다던가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네. 이렇게 글이 써있네. 카트를 밀고 가는 사람은 일을 한 것이다. 근데 짐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과학에서의 일은 힘을 주어서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데 세 가지가 있어요.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게 정의고 뭐 정신적인 일 이런 거는 과학에서 일로 쳐주질 않아. 물리에서는 이제 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 속력이나 뭐 이런 거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얘가 힘의 방향이 이쪽이고 끌어당겼나 보네. 힘의 방향 이동과 일했네요, 그렇죠? 들어 올렸네. 힘의 방향 이동 방향 일했네, 이 사람도. 근데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면 힘을 뭐 이제 공평하게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뭐 요만한 애를 밀어서 요만큼 이동해. 힘을 얼마 줬겠지. 마찰이 있고. 근데 어떤 애는 2배 되는 애를 밀어요. 그러면 이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마찰력 커져요, 이게. 그러니까 힘을 더 많이 줘가지고 같은 이동거리만큼 이동시키면 걔가 일 더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힘의 일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힘을 많이 주면은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이동했을 때. 근데 어떤 애는 1m 이동시켰고 어떤 애는 2m 이동시키고 그럼 2m 이동시킨 애가 더 많이 일한 거죠? 그럼 일은 또 이동거리에 또 어떻게 돼? 비례 관계야. 그래서 일을 구하시려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하시는 거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인데 원래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거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거든요.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약자를 많이 써가지고 외우기 때문에 이제 W가 1이고 F가 힘이고요. S가 이동 거리야. 그래서 1은 워크니까 W 쓴 거죠. 포스니까 뭐 F 쓴 거고. 이거는 뭐 디스턴스나 아니면 시프트의 약자인데 하여튼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여기 써있네요. 디스턴스의 약자다. 질량은 매스의 약자에서 M을 많이 쓰고 H 뭐 벨로시티에서 이제 V를 많이 씁니다. 기호를 많이 쓰니까 기호는 알아두셔야 돼요. 아무튼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단위는 줄을 쓰는 거예요. 단위는 아까 W라고 쓴 건 단위가 아니라 그냥 약자의 약자, 워크의 약자.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1N의 힘으로 1m를 이동시키면 1줄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뉴턴 곱하기 미터를 의미해.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프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Y축에 힘이 써져 있고 X축에 이동거리가 써져 있어. 그래서 이 애는 이 힘을 줘가지고 요 이동거리를 쭉 밀고 갔다 그런 뜻이야. 밑면의 넓이 구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겠죠? 근데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뭐야? 1이야 1. 그래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1의 양이야 1의 양.
근데 어떤 애는 힘을 뭐 세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 세게 줬다 약하게 줬다 한 거야. 그래도 밑면의 넓이는 뭐야? 1의 양이야.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밑면의 넓이가 이동거리야. 이거는 이동거리. 왜냐면 속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이동거리니까. 근데 지금 힘 이동거리 그래프니까 밑면의 넓이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1의 양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x, y축 잘 보고 대답하는 거야. 이게 뭐 1의 양인지 이동거리인지. 자, 근데 1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2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1의 양이 0인 경우가 있다는 거지. 얘가 처음에 밀 때는 사실은 조금 일을 했을 거예요. 아까. 이렇게 밀 때는 일을 했는데 밀고 나서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얘가 힘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힘이 없는데도 막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이 빵이잖아. 이동거리가 좀 있어도. 그래서 이때 한 일은 뭐야? 0이야, 0. 처음에 얘가 밀 때는 일을 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동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이동하고 있을 때. 일정한 빠르기로 이동하는 사람은 1의 0이다. 이게 들고 서 있을 때, 글씨 다 읽으셔야 되는데, 들 때는 일어나는 거야, 들 때. 들 때는 일어나는 건데, 들고 서 있으면 힘은 주는데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이게? 안 하죠. 이동거리가 빵이잖아. 들고 서 있으면은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한 일이 0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들 때는 일하는 거야, 들 때. 그 다음에 얘가 들고 이동하는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들 때는 힘을 위로 줬는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동은 지금 이렇게 하잖아. 옆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이동 방향이 만약에 수직이라고 하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럼 그거는 또 일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힘은 위로 줬는데 얘는 이동은 일로 하잖아.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할 때는 한 일의 양이 0이 됩니다.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 라고 하고,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고요. 단위로는 줄을 사용한다. 줄. 읽을 때 줄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줄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실험을. 그 다음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더라도 물체의 이동거리가 0이거나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한 일의 양이 0이 된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배운 거는 일을 할 때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일의 양을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일의 양을 계산하면 돼요. 자, 넘겨서 1과 에너지. 아까 1의 정의는 힘이 작용하여 뭐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하고, 에너지는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물체가 가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하는 거야.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합니다. 근데 뭐 에너지가 10줄 있으면 일을 10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단위랑 에너지 단위를 똑같이 줄로 써요. 똑같이 일의 단위와 에너지 단위는 줄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바람이 에너지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전기, 여기 전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텐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막 움직이잖아. 그러면 전기 에너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종류는
뭐 전기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여러 가지 뭐 음식물이라던가 아니면 건전지라던가 이런 거 화학 에너지입니다. 휘발유 뭐 이런 거. 전기 에너지. 뭐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런 전류 이런 거 전기 에너지.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 볼링공이 굴러가 가지고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달리는 자동차도 운동하는 물체는 전부 다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라는 말은 원래 위치가 달라져서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댐에 저장된 물, 댐에 물이 좀 이렇게 위에 있잖아, 위에. 그럼 얘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터빈을 돌리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그 댐에 저장된 물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고, 높은 곳에 떠 있는 열기구, 그러니까 높이 차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야. 그런 거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 이거야.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진짜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일이 에너지로 전환될 때 물체에 일을 해, 일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힘을 줘가지고 막 밀어. 그럼 얘가 속력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일을 하면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빨라지면 운동을 이렇게 막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한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일을 받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일을 받으면. 근데 이 물체가 일을 해. 일을 한 물체는 자기 에너지를 쓴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이 있어. 이거를 내가 힘을 줘서 밀어줬어. 그럼 내가 일을 해주면은 얘가 점점 빨라지니까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고, 근데 이 공이 굴러가다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해. 일을 하다 보면은 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지하지, 정지하는 할 거 아닙니까? 정지하면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야? 운동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 물체가 일을 하면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물체에 일을 해주면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이해가요? 물체에 일을 해주면은 걔가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물체가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단위로는 줄을 씁니다.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일은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다. 자, 이 문제만 잠깐 풀고 갈까요? 잠깐. 할 게 1번밖에 없네. 아니다. 1, 2, 3번은 좀 할 수 있겠다.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아니네. 2를. 5번까지는 그래도 좀 할 수는 있겠네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뭐 1번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힘은 항상 물체에 일을 한다. 근데 힘이 작용했는데 안 움직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일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힘이 물체에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다. 맞죠? 1줄은 1m야, 1m, 1cm 아니라 1m만큼 이동시켰을 때에 1줄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에서는 MKS라고 해서 미터랑 킬로그램이랑 초 단위를 이용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1m야. 센티미터 아니야. 그 다음에 10N의 힘을 줘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러면 이제 1의 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1의 양. 5번 답이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원래 2kg은 중력과 속도가 9.8이잖아. 그럼 밑으로 얘가 19.6N의 중력이 있는데 그거만큼 힘을 줘가지고 이동한 거야. 얘가 그 힘의 크기는 19.6N이에요. 그러니까 2kg 짜리는 9.8배만큼의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힘을 줘서 얘가 들고 있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19.6N이 맞습니다. 근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없죠. 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랑 수직이죠. 그러면 1의 양이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직이 아닌 경우는 1의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체가 어떤 있는데 내가 이렇게 끌고 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줘서 뭐 10N 뭐 이렇게 줘가지고 그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건 아니지. 이거 잘 들어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끌고 가면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건 아니잖아. 이동은 이렇게 했잖아. 그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니까 1의 양이 빵이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힘을 10N이라는 이 힘을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사실 분해가 가능해요. 힘을. 그래서 X축 방향 힘이 10N보다는 작겠지만 이 화살표 길이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8N 뭐 이렇게 할게. 그럼 8N만큼의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했어요. 수직이 아니면은 2란 양이 생기는 거야. 수직이 아니면. 수직이면은 2란 게 없어요. 수직이면. 근데 수직이 아니면 2를 한 거야. 꼭 얘가 1로 날아가지 않더라도 이해가시죠?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 맞아. 수직이 아니면. 답은 4번 골라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미터 써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30 곱하기 4니까 120줄의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일단 틀린 게 1번이네요. 그쵸? 1의 양은 120줄. 힘의 크기는 30N인데 30N이고요. 이동거리 비례하는 거 맞고요. 아랫부분의 넓이가 1의 양이고,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 2란 양 맞죠? 다음에 5번. 자, 질량이 10kg인 상자를 서서히 50cm 들어 올린다. 그럼 힘의 양이 얼마냐면 이제 98N이야. 9.8 곱해줘야 되거든? 98N으로 0.5m를 들어 올린 거예요.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49줄의 일을 한 거야. 자, 책상을 20N의 힘으로 밀어서 2m 이동시켰다. 그러니까 20N의 힘으로 밀어서 2m 이동시켰대. 40줄의 일을 한 거야. 자, 무게가 50N인 물통을 든 채로 수평 방향으로 걸어갔다. 빵줄이에요, 빵줄. 50 곱하기 1하는 거 아니고요. 왜냐면 든 채로 힘을 위로 주고 있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 걸어갔다. 만약에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면 2란 거야 또. 수평 방향으로 갈 때랑 계단 올라갈 때랑 달라요. 근데 지금은 빵줄이야. 우제가 빵줄이에요. 그래서 지우, 운수, 우제 순이네. 1번 답이고요. 1번 답이고, 뭐 할만하죠? 예.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147쪽.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높은 곳에 있는 추는 중력을 받아 떨어져서 땅의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추는
위치가 달라졌거든 사실은. 얘 있던 걸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 높은 곳에 있는 2는 말뚝 박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9.8 mH라고 해서. 그래서 이 바닥에 있던 물체를 내가 이동을 시키려면 얘한테 힘을 줘서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 힘이 무게랑 같은 거야. 무게는 중력의 크기지. 중력의 크기. 그래서 얘가 뭐 1kg짜리 그냥 하자. 1kg짜리의 무게는 얼마냐면 여기에다 9.8배를 해주셔야 돼. 그거로 이제 1m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질량 1kg인데 9.8을 곱하면은 뉴턴으로 바뀌고, 그런 애를 1m로 이동시킨다. 그럼 이 사람이 한 일이 얼마냐면 9.8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일을 9.8줄을 해주잖아. 그럼 얘는 에너지가 9.8줄이 생긴 거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해. 내가 일을 해. 들어올리는 일을 해. 그거만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 계산하는 식이 얼마냐면 뭐냐면, 질량에다가 9.8을 곱해. 그래서 이걸 9.8m이라고 쓰게. 9.8m. 거기에다가 높이를 h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9.8mh 9.8mh 식을 외우셔야 되거든요. 9.8mh가 중력에 대한 E를 구하는 식이야. 중력에 대해서 E를 얼마나 했냐 이런 거를 계산하려면 질량 알아놓으시고 높이 알아놓으시면 9.8mh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밑에 써있네. 9.8mh. 자, 근데 이제 이게 h라고 하는 것은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높이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면을 기준으로 해요. 이 지면이죠. 그러면 이 옥상에 있는 이 공은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 2 곱하기 9.8 먼저 하자. 9.8 m h가 5m. 그럼 98줄의 에너지가 있는 거야 얘가. 근데 그거는 뭐냐면 지면으로부터 만약에 이 공이 떨어져 있고 지면까지 도착하잖아. 그러면 98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98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높이차가 2m가 되는 거잖아. 2m.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9.8mh 9.8mh 39.2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옥상을 기준으로 한다. 옥상. 높이가 빵이잖아. 높이가 빵. 그러면은 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넘겨보시고. 자, 그래서 간단한 이제 실험인데, 높이를 똑같이 하고요, 질량이 2배인 애를 굴려. 쇠구슬. 그러면은 얘가 위치 에너지가 2배야. 그러면은 얘가 이 나무 토막을 밀고 가는 일을 하는 건데, 일도 2배 하는 거야. 에너지가 2배니까. 그래서 여기서 떨어뜨리잖아. 그럼 밀고 가는 게 얘가 ES 2배가 돼.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질량이 증가하면은 에너지가 2배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실험으로 가해서 질량이랑 위치 에너지는 비례관계다. 나는 질량이 똑같아요. 근데 높이가 2배야. 그러면 일도 어떻게 해? 2배.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일을 2배 하면 에너지가 2배 있는 거죠. 높이에 비례한다. 그게 이제 아까 그 식에 다 있는 거야.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mh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한다. 이해가요? 9.8mh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는 수력 발전소에 이제 있는 물, 말뚝을 받기 위해 들어올린 해머의 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출발 위치에 서 있는 스키점프 선수, 뭐 이런 거 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으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 자, 어떤 물체에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해주면 그럼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 일의 양만큼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증가.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각각 비례하고 식이 뭐라고? 식이 9.8 mH. 9.8은 왜 들어가냐면 질량을 무게로 이제 환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뉴턴으로 써져 있어. 무게가 뉴턴으로 써져 있으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9.8 또 곱할 필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실까? 자, 151쪽 봐봐요. 자, 이거는 운동에너지까지 한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운동에너지까지가 한 다음에 해야겠네요. 위치 에너지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57쪽에 네, 7번부터 14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안 했어요. 6번부터 하네. 그러면 6번부터 14번 6번에 보겠습니다. 자, 얘를 들어 올릴 때 힘이 얼마가 될 거냐면요, 1kg에 해당하는 힘이 9.8N이 되는 거예요. 9.8N. 그 9.8N의 힘을 줘서 1m를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은 9.8줄의 일을 한 거예요. 9.8줄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걔가 에너지가 9.8줄이 생기는 거야.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가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자, 추의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면, 그러니까 올리는 일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럼 추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 증가. 감소한다가 아니라 1번 틀렸고 답이고, 높은 곳에 있는 추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추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 있으니까 추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추에 일을 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추를 잡아당길 거 아닙니까? 중력이. 근데 중력이 추를 잡아당겨서 이동을 시키잖아. 그럼 중력도 일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력이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추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맞지? 일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답이 5번은 아니고 1번. 자, 책상 위에 놓인 상자를 서서 1m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하여 상자의 한 일의 양이 49줄이다. 그럼 얘가 그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질량. 어찌됐건 얘는 이제 1m 높이에 올리는데 49줄이 돼. 49줄. 근데 2m 높이에 있는 지면으로부터 그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이냐? 그럼 2배죠, 2배. 왜냐면 높이가 2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이 49줄인데, 근데 1m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이 49줄이고, 그럼 위치 에너지가 49줄이 생기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근데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이가 2배잖아요. 그러면
98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지.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는 2배죠, 2배. 자, 그 다음에 원래 5N이야. 그럼 이런 거는 9.8배 하는 거 아니에요. 뉴턴으로 써 있으니까. 걔가 지면을 기준으로 2m 높이에 있고요. 지면으로 기준으로 할 때랑 1m 높이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 에너지 차는 2대1이죠. 2대1. 높이 차가 2대1이니까 4번 답이고요. 그다음 10번에 1kg 짜리가 있는데 지금 얘가 9.8N의 중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를 지면까지 만약에 낙하한다면 그러면은 얘는 그 원래 위치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9.8 mH, m은 1이고 h는 5고요. 원래 49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 그러면은 낙하하는 동안에 낙하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49줄이 되는 거 맞죠? 기준면에 따라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옥상을 기준면으로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다. 옥상을 기준면으로 하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 맞죠? 9.8 mH에서 h가 0입니다.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mH인데 9.8 m은 1, h가 2죠? 19.6이네. 틀렸네요.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에 비례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11번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원래 9.8 mH로 하는데 그냥 비교만 할 거기 때문에 m 곱하기 h만 계산하면 돼요. 그쵸? m 곱하기 h가 3, m 곱하기 h가 3, m 곱하기 h가 4. 그러니까 C가 제일 큰 거죠. C가 크고 A랑 B는 같다. 4번 답이고 12번에 자 위치 에너지가 이제 1m 높이일 때 뭐 아무 한 점이나 찍어서 하면 되는데 1m 높이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9.8줄이다. 그러면 이제 식에 넣으세요. 위치 에너지는 9.8 mH 1kg이네. 그치? 0.1kg 아니죠. 1kg.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반비례한다. 비례하죠. 높이가 5m일 때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49줄이다. 이게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1kg인 걸 알았기 때문에 9.8 mH, h가 5다 5. 그럼 49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게 맞죠? 3번 답이고요. 자, 13번에 질량이 m이고 h 높이에서 s만큼 이동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높이를 2배로 하면은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되니까 나무 토막을 거리는 2배가 되죠. 2배. 그대로 아니고 2배. 질량을 2배로 하면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4배가 된다. 2배가 되죠. 질량을 2배로 하면. 왜냐면 에너지가 2배가 되니까. 자,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쇠구슬이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맞아요. 에너지가 맞으면 이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이게 마찰력이 일정한 거거든. 마찰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거리가 늘어나면은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3번이 답이야. 자, 쇠구슬의 질량이 일정할 때 쇠구슬이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의 비례지. 높이의 비례. 2번 높이의 비례죠. 2번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